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남의 물건 부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남의 물건 막 부셨어요. 그러면 무슨 죄가 성립하죠? 손괴죄가 성립. 그렇습니다. 일단 설명해드리고 싶은 것은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의 조항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남의 물건 부셔뜨렸을 때가 아니라 작정하고 남의 물건을 부쉈을 때의 문제입니다.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뭐 지나가다가 누굴 툭 쳐가지고 물건이 부서졌는데 이게 손괴죄로 처벌받나요? 그런 거는 처벌받지 않고 민사상의 문제만 남는 그렇죠. 거죠. 과실인 경우는 이 해당이 없고요. 일부러 남의 물건을 부수거나 남의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네. 만들었을 때 성립하는 손괴죄의 합의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폭행죄는 합의를 하면 사건이 종결됐어요. 왜냐하면 폭행죄가 반사불벌죄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손괴죄도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아닙니다. 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어. 그래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차피 합의 봐도 나한테 벌금이든 뭐 처벌이 나올 텐데 합의 볼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아주 안 됩니다. 합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손괴죄는 친고죄나 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초범이고 그 손괴 정도가 낮으면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벌금형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당연히 좋은 거고, 그리고 만약에 합의를 안 하면 피해를 입은 주인 입장에서는 뭐 하겠어요? 민사소송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물건 값에 대한 민사소송을 또 걸 겁니다. 민사소송을 걸면 당연히 잘못했으니까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거고, 변호사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소송 가액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지급해줘야 돼요. 그러면 오히려 이중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벌금형대로 나오고 민사소송으로 또 소송을 당하고. 그러니까 손괴죄는 합의하셔야 되는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손괴죄의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남의 물건 부쉈는데 얼마 정도의 합의 보는 게 맞을까? 그건 뭐 당연한 거죠. 물건 값이 있으면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자료를 일정 부분 더해서 책정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가게 가서 막 난동을 부렸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가게가 일을 못했다. 그러면 일할 계산해서 일을 못한 부분에 대한까지 처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손괴죄의 경우에는 일단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물건을 부순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 재산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산 가액을 회복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부분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가해자분은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부순 물건은 중고야. 왜냐하면 사용하고 있는 물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새롭게 이것을 배상해 주려면 새 걸로 배상해 줘야 되나 중고로 배상해 줘야 되나, 이것도 궁금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경우에는 중고, 그 지금 현 시세에 상응하는 만큼을 지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무조건 새 거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새 가격을 지불하셔야겠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중고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렇죠. 그 돈을 지급하고 알아서 중고를 구입해서 사서 써라. 이것도 부당하니까요. 그렇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좋게 이런 정도의 손괴를 하면 보통 이런 벌금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사례를 몇 가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중주차를 해놓거나 이럴 경우에 참교육을 해야 된다. 막아놓고 이럴 경우에도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것. 때문이죠. 네. 그럴 경우에 보통 한 벌금 1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벌금 50만 원. 네. 그리고 이제 택시기사분하고 보통 말다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택시를 이제 뻥 차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택시가 손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 이제 벌금 한 300만 원 네. 정도 나왔던 것 같고, 만약에 주차 시비가 붙었거나 차량 간에 이게 붙어가지고 망치를 갖고 와가지고 차량을 때려 부셨어. 망치는 위험한 물건 아닙니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네. 특수죠, 특수. 그렇죠. 이 경우에는 특수 손괴가 돼가지고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징역형. 징역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전과가 있었다라고 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었을 그러네요. 겁니다. 예. 뭐 손괴죄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내 물건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물건도 소중하게 아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명심하셔야 될 건 아까 택시를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면 벌금이 3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300만 원 내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택시 수리비는 또 따로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벌금이에요, 벌금. 나라에 내는 거. 수리비는 당연히 따른 거예요. 그래서 뭐하다? 합의를 하셔야 된다. 그게 차라리 좋다. 그럼요.
자, 오늘은 손괴죄의 합의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남의 물건 부수면 당연히 물어줘야 되고 처벌받는 것도 당연하죠. 그럼요. 남의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